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화입니다. 몇 년 전부터 혼밥, 혼술 등 혼자 하는 것에 대한 용어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행위를 넘어서 삶을 혼자 사는 생활 양식 그 자체로 혼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가구의 개념은 소득, 소비, 주거, 식사, 생활 방식,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의미라며 혼자 사는 1인 가구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러 사회경제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 비중의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물론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 70대 이상 18.6%, 60대 17.7%, 50대 17.2%로 확인되며 지속적인 고령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20대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12.2%, 2018년 13.4%, 2020년 15.1%, 2021년 9월 15.7%로 저 연령대별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었다고 확인됩니다. 전체 주민등록 가구는 4인 세대는 19%, 2인 세대는 23.8%, 1인 세대는 40.1%로 1인 2인 세대 가구를 합치면 전체의 약 64%로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시민 3,079명 대상으로 벌인 제2차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1인 가구 3,079명, 여성 1,635명, 남성 1,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1인 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죠. 이는 2017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 중 36.8%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23.6%는 1인 가구 예상 유지 기간을 평생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된 만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결혼 강요 등 주위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받은 경험이 있다는 1인 가구는 15.8%로 5년 전 53%에 비해 3배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139만 가구라고 합니다. 서울시내 전체 가구가 398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죠.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과연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1인 가구의 80% 이상이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직장 업무나 학업 등에 대한 몰입수는 나타났습니다. 여가 활동 면에서 관광이 제일 높았고 운동,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 등이 뒤를 이었죠. 또한 가족 부양 부담 없음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단점으로는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가 경제, 안전, 건강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으로 10명 중 7명이 중위소득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고 다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원으로 1인 가구는 이보다 86만원 적은 수준이었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전체 가구보다 약 2.7배 높았다고 합니다. 31.5%에는 노년 70%, 중장년 28.5%, 청년 12.3% 구성되어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외로움이었고 앞서 얘기했듯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제력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범죄와 위기 대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는데 실제 폭력범죄 피해율은 1인 가구가 전체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추정됐습니다. 상당수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도 답했죠. 단점을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면 위급상황 대처, 식사 해결, 여가문화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꼽혔습니다. 혼삶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혼자 하기 좋다는 건 그만큼 사회생활에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바쁜 현대에 살아가는데 온 에너지를 쓰는데 자기 가족한테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번아웃인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미 지쳤기 때문인 것 같다. 정신이 지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더 이상 신경을 크게 쓸 에너지가 적다.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결혼관에 대한 생각도 볼 수 있었는데요. 결혼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족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두 사람이 결혼해야 결혼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잘 살 수 있다. 서로 인격과 취향 그리고 유머 코드도 잘 맞는 게 중요하다. 결혼하면 아이 낳아야지, 양육해야지, 직장생활해야지, 집안일에 시댁일 챙겨야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진다. 혼자 사는 게 좋으면 혼자 사는 거고 결혼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사람 모두 상황과 개인 차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그냥 어떤 삶을 살든 하루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른 듯하다. 혼자라 공허할 때는 있어도 적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 사회생활에 치여서 힘들게 보내는데 집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2차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다. 성향, 식성, 청결도, 습관 등등이 같다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정떨린다며 혼자서 취미생활하면서 잘 살아보기 바란다는 혼삼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보였습니다. 돈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생각도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결혼은 선택사항이지만 돈은 필수사항이다.
결혼과 출산율이 낮은 건 부모 세대와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낳아 길렀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커서 자녀를 부양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자식에게 내가 겪은 가난을 되물려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든 아니든 중요한 건 나이 들었을 때 돈의 여유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혼자라도 살맛이 날 거고 없으면 같이라도 괴로울 것이다 라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상황에 따른 1인 가구로의 자연스러운 가구 형태의 변화라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신혼부부나 아이가 많은 가족과 달리 1인 가구는 아파트 청약 등에서 불리한 게 현실이다 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1인 가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 정책 중 하나는 주거 안정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이나 연말정산에서 소득控제 범위 확대, 취업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비는 필수로 나가야 하는 품목인데 1인 가구의 소득이 다인 가구보다 적다 보니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하며, 안 연구위원은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등 공공주택 정책이 다인 가구를 전제로 많이 만들어졌다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사회 기본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죠. 확실히 혼자 있을 때의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취약한 여성과 노인분을 포함한 모든 1인 가구가 경찰 인근 주민에게 알리거나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여가 문화 생활을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시적인 여가 문화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따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모습은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가구 형태에 따른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외롭고 불행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일 때 생기는 문제들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함께하지만 좋은 일임과 동시에 나쁜 일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이에 대해 결혼관에 대해서도 이전의 사회적 분위기나 부모의 강요 아닌 강요가 영향이 컸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해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가는 가구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정부의 제도적 정책이 그에 맞게 바뀌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가구 형태로 살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원하는 모습에 맞추어 만족하는 자신이 아닌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